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동반자 패밀리펀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컨텐츠 기업 A스토리를 분석합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위의 카드를 통해 A스토리 1편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가격의 적절성, 균형 잡힌 시각, 주주친화 성향, 목표 가격을 정하는 법으로 모두 4개입니다. 먼저 A스토리의 현재 가격이 적절한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의 적절성을 알기 위해서 보조 지표인 PER과 PBR을 알아봅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 만약 PER이 13이라면 그 회사의 13년 수익과 지금의 주가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은 이 주식이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주로 동종업계의 타 회사와 주가를 비교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오뚜기와 농심을 비교할 때 PER이 낮은 회사가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현재의 매출과 주가를 비교해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PER이 낮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회사의 현재 순자산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만약 PBR이 1 미만이라면 주가가 회사의 현재 순자산보다 낮은 것입니다. PR이 1보다 낮으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PBR이 1 미만이라면 저평가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PBR이 1보다 낮은 대표적인 주식은 은행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성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 주식에 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은행 주식들의 배당률은 5%를 넘지만 PBR은 1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PER과 PBR은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PER과 PBR이 정해진 것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PER과 PBR은 합당한 분석 후에 가격이 저렴한지 보는 보조 지표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A스토리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PBR은 기업의 순자산을 보는 보조 지표이기에 공장이 많은 기업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A스토리는 컨텐츠 기업으로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비교적 낮아서 PBR을 기준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스토리의 현재 주가가 적절한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현재 주가가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A스토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스토리는 지금까지 1년은 적은 수익 컨텐츠를 제작해 적자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전 세계 호평을 한 몸에 받았던 킹덤으로도 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A스토리는 2019년 상장된 이후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A스토리의 2편을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지난주보다도 15.58%나 올랐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상승에 투자 심리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있을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A스토리는 적자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OTT 기업들의 컨텐츠 독점 및 선구입은 컨텐츠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에 제작비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부동의 1위를 굳히고 있는 짐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의 OTT 기업들이 등장하리라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에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A스토리는 한한령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스토리가 왜 한한령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한령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한한령은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은 중국 내 한국 컨텐츠, 연예인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외에도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롯데 등의 기업은 중국에서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보복 조치를 한 것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 모드로 설정해 탐지가 의리를 확대할 경우
중국 영토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한한령이 올해 들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나라에 감돌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은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최초의 한한령 해제 신호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달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 전 총국에서는 외자 판호 발급 명단에 우리나라의 게임 기업 컴투스의 서머너즈 월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게임 기업이 3년 9개월 만에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가받은 것으로 게임 업계가 중국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들어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까요?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간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지리적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대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이런 상황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많은 콘텐츠 기업들 중에서 A스토리를 한한령 해제의 수혜주로 보고 있을까요? 이는 텐센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중국은 대기업 텐센트는 해외 유망 기업들의 투자기로 유명합니다. 텐센트는 라이엇을 2015년쯤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라이엇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텐센트가 A스토리 지분 6.4%를 취득한 것은 텐센트가 A스토리를 얼마나 유망하게 보이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A스토리는 국내 최초 텐센트 오리지널 드라마를 2017년에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스토리는 텐센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올해는 중국 OTT 기업 IT에게 2021년 기대작 지리산 방영권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방영권을 제외한 글로벌 방영권을 판매한 것이기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지리산 중국 방영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A스토리가 한한령 해제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스토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고 한한령 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A스토리의 현재 주가는 적절한가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 것 같나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판단을 도울 정보로 계속해서 드리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A스토리의 주주친화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정보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IR 자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IR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만든 문서입니다. 이 IR 자료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재무 정보, 회사의 장점과 비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점도 공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 때문에 투자자는 가려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빠르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하기 전 IR 자료를 무조건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A스토리도 IR 자료를 매 분기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A스토리의 IR 자료가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비전, 계획 등이 재무 정보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재무 정보 외에 기업의 미래 비전, 계획 등이 담겨 있어 투자자 친화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A스토리 IR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겠으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스토리 IR 자료는 A스토리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IR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하지만 A스토리에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아직 적자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자 상태를 곧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지금은 배당금을 분배하는 것보다 컨텐츠 제작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마존 등 성장 가도를 열심히 달리는 기업들은 배당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들께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려 합니다.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봐야만 기업에 투자를 할지, 얼마나 할지, 투자 기간,
등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A스토리의 약점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A스토리는 옵티머스 펀드에 13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실패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A스토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사업이 계속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K 컨텐츠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OTT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K 컨텐츠 제작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J컨텐트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반대로 A스토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실패한 회사들은 A스토리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도 포함되었기에 현재까지는 A스토리 횡령 등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K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있지만 양질의 제작 능력과 제작 경험을 보유한 기업은 수가 적습니다. 심지어 A스토리는 넷플릭스 외에도 중국 OTT 기업 iQ와 최근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사업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컨텐츠 시장의 과열이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질의 컨텐츠 제작 능력, 제작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컨텐츠를 글로벌 OTT 기업들이 독점 및 선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에, 방영되기도 전에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스토리의 시가총액은 제가 보기 시작한 1,000억 원대 아래에서 2,700억 원으로 매우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와 비교하면 능력 대비 저평가 혹은 그저 저평가의 정상화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며 매수 및 매도 목표 가격 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A스토리에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저희 A스토리 목표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이 아니며 추상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기에 하나의 개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패밀리 펀드의 목표 가격 정하는 법과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PER과 시가총액 비교 방법을 사용합니다. 코스피 평균 PER은 현재 13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PER이 13아래라면 저평가로 보고 위라면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평균 PER이 다르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정해진 PER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PER은 동종업계와 비교해야 하며 이조차도 절대평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하나의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PER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동종업계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스토리는 적자 기업으로 PER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종업계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표 가격을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매도 시점을 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생각했던 사업 방향성과 기업의 사업 방향성이 달라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사업 방향성을 카페 창업으로 두는 경우입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상황과 사업 경쟁력이 퇴보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시장 상황이 퇴보하는 것이 보이면 잠시 투자를 쉬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높아져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마존, 애플 등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 기업들이 이미 시가총액이 매우 높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A스토리와 비교할 만한 동종업계 기업으로 3단계 정도를 생각해왔습니다. 1단계가 초록빛 미디어 등의 소형 시가총액 컨텐츠 제작 기업이고 2단계가 J컨텐트리 같은 중형 시가총액 컨텐츠 제작 기업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대형 시가총액 컨텐츠 제작 기업을 생각했습니다. 현재 A스토리는 시가총액 2,730억 원으로 시가총액 2,342억 원인 초록빛 미디어를 시가총액상으로는 앞섰습니다. 드디어 1단계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초록빛 미디어와 A스토리를 비교한 것은 두 회사 모두 컨텐츠 제작 능력이 높고
넷플릭스와 계약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록빛 미디어도 현재 펜트하우스라는 대작을 만들었고 나의 아저씨,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같은 대작을 만든 제작 능력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현재 초록빛 미디어 시가총액을 앞질렀고 사상 최고가인 점을 들어 A스토리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A스토리의 상승 여력이 전보다 덜할 수 있고 전보다는 자신 있게 매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A스토리의 현재 주가 상승은 지리산이라는 2021년 대작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스토리가 10,000원 아래일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크게 상승하지 못하다가 IT가 지리산을 선구입하면서 주가 상승의 발동이 걸렸다고 보입니다만 이는 단순한 저평가의 가격 정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글로벌 OTT 기업들의 증가, 한한령의 해제로 인한 시장 확대 등으로 장기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단계를 이제 달성했고 2단계와 3단계에 도전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로 A스토리 외에도 제작 능력이 있는 컨텐츠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만합니다. 물론 이런 컨텐츠 호황기에도 못 올라탄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투자를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가꿀 때는 정원에 알맞은 토양인지를 보고 나무가 다 자라는 시간과 가지치기를 위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도 시향을 보고 기업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시간과 잘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등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옆에서 단타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테마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들은 모두 제 사견이 담겨 있기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잘 개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의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발굴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